경상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진주 농민 항쟁의 도화선이 된 첫 대중 집회가 펼쳐졌던 진주시 수곡면 무실장터가 항쟁 150여 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판독하고 개인 건강관리와 신약 개발까지 목표로 한 연구개발재단이 경남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한 신도시에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2020년 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체적 대응을 강조했고, 박종훈 교육감은 800억 원대 지방교육체를 전액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새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4.8%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9조 4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경남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 보릿고개를 넘는 확장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총 2,740억 원을 편성하고 도민 중심의 통합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의 42.5%인 4조 200억 원을, 또 어르신과 여성,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 혁신은 도지사 직속 부서로 두고 여성가족 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보다 1.1% 증액된 5조 4천여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885억 원의 지방교육체 전액을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 분야의 전체 교육사업비의 56.3%인 6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총 사업비 487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첫 삽을 뜬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인프라 콘텐츠 확산을 주도하는 체험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비해 도민의 체감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급자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경남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진주 농민 항쟁의 도화선이 된 첫 대중 집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진주시 수곡면의 무실장터입니다. 항쟁 150여 년 만에 수곡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장터를 다시 개장했습니다. 소윤식 기자입니다. 1862년 권력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진주 농민 항쟁의 도화선은 수곡면의 무실장터에서 열린 대중 집회였습니다. 이후 농민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1894년 동학 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쟁 150여 년이 지나 지역 주민들이 무실장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어떤 장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 면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장터를 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민중의 함성으로 가득 찼을 이 터에 주민들은 손수 키운 특산물을 들고 나와 장터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킵니다만 이 맛있는 감을 많이 먹어갖고 이래 예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솜씨를 뽐내고 지역 작가는 소설집을 팔아 마을 기부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댄스 공연을 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이 공연에 더 특색도 알 수 있었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실장터는 농민항쟁의 정신 계승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즐기는 곳이어서 즐겁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무실장터를 5일장 형태로 상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한 장터가 100여 년 만에 역사의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진주시가 오늘 LH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충무공동 일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엽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충무공동 내 3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 행사와 이전 공공기관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마련한 런치 콘서트,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버스킹 혁신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또 항공우주 관련 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성자 미술관과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진주시가 제안하고 함안군, 의령군이 함께하는 기업가 공영 관광태화마을 조성 사업과 사천시가 제안하고 통영, 거제시 등이 함께하는 권역별 광역시티 투어 사업 등 7개입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모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판독하고 개인 건강관리와 신약 개발까지 목표로 한 연구개발재단이 경남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AI가 영상 판독을 하는 전문 병원이 문을 열면 영상 판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환자의 허리 부분을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AI가 단 수초 만에 허리의 압박골절 부분을 정확히 판독해냅니다. 뇌나 폐를 찍은 CT 영상도 AI가 판독해 뇌동맥류나 폐결절, 폐암 같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이용한 경남 첫 연구개발재단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이 다음 달 의료 영상 판독 전문 병원을 개원하면 AI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의료 영상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을 AI 기술로 판독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될 계획입니다.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진단하는 모델을 서비스 또는 어떤 데이터 구축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김해시는 이번 비영리 연구개발재단 유치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의료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안 하면은 앞으로 우리 김해에 의생명 발전도 없지만은 특히 우리 시민들 그 삶의 질 향상에 하지만 각종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 등은 AI 의료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 일대에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신도시. 이곳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승인 신청도 못한 상황.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설 예정지에서 불과 600m 반경 안에 6천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북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 전기선이 있음으로 해서 위험이나 불안한 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들은 관련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에서 최소한 1km 이상 떨어뜨려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전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자파의 경우 송전선로에서 100m만 떨어져도 0.12 마이크로테슬라의 전자파가 측정되는데 이는 일반 가정의 토스트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면 지역에 건설되는 전력 설비는 주거 환경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한전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전은 당장 주민 설명회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원안 추진으로 결론남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2016년 중단된 구치소 공사의 재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거창구치소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공사와 공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거창구는 법무부에 구치소 신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식수장애물이 음용 부적합하다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고 판매용 생수도 품절됐다며 충분한 양의 식수를 미리 준비할 것을 대피소 이용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갈수기를 맞아 벽소령 대피소의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이 공공감사와 반부패 청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 인력 지원, 감사인 역량 향상을 위한 공동학습 연구팀 운영, 우수 사례 공유와 확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지원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가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인문주간 행사를 엽니다. 오늘은 인문대학 아카데미홀에서 김원익 세계 신화연구소장이 신화, 인간을 말하다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일에는 김성은 전남대 교수가 한일 관계 역사 갈등을 넘어 문화 상생으로 란 주제로, 황진우 전 한국예술정암학교 총장은 시에 나타난 화해와 상생의 이미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하동군의 청년 창업농 활성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동군은 청년 창업농 40명을 선정해 앞으로 2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해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농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1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 해상에서 3.5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좌초됐습니다. 출동한 통영해경은 양식장 관리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하고 침몰하지 않도록 부력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해경은 이 선박이 항로를 잘못 들어 좌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도 강세빈 부장판사는 전쟁 비축 자금을 찾는 사업에 끼워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8일까지 농지 불법 전용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내에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진주시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원상 회복토록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